여러분, 정희님 변호사 확실해요? 정희님이 독일 유학 갔다 오셨다 해가지고 독일 유학 갔다 왔는데 변호사 금방 돼요? 정희님 변호사 아니지 않을까요? 독일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왠지 변호사는 아니지 않을까? 변호사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정희님이 빌런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정희님 빌런, 그리고 여기 경수님도 빌런일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초반이니까 정희님이 경수님 너무 좋아해서 그냥 좋아하나 보다, 일단 그 정도긴 해요. 근데 경수님이 정희님한테 뭔가 정을 주고 정희님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희님을 여지를 주고 정희님한테 약간의 확신 비슷하게 줘가지고 정희님이 헷갈리게 돼서, 그래서 정희님이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는 거라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정희님 혼자서 착각해가지고 정희님 혼자서 막 경수씨 막 압박하고 집착하고 경수씨 질투하고,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정희님이 아마 빌런이겠죠. 근데 아마 후자겠죠? 네,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연수님께서 탁형 정희 마음에 들어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요? 저 정희님 무서운데요? 저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 스타일은 없어요. 이번에 31기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 스타일이 조금 없습니다. 네, 이번 31기에는 없어요. 탁형 영자님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아이돌 슈아 닮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자님이 인터뷰할 때랑 이번에 나솔 나왔을 때는 얼굴이 달라서 다른 사람이 나왔어. 진짜로 인터뷰할 때는 영자님이 저런 외모시구나 했는데, 이번에 나솔 나올 때는 완전 딴 사람이던데. 그래서 저는 영자님이 좀 얼굴이 많이 변했구나 했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희씨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희님이 외국 살다 오셔가지고 좀 우리나라 문화랑 좀 안 맞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딱 정확하대요,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랑은 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는데 정희님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국에서 대한민국 왔으면은 대한민국 느낌으로 해야지. 정희님한테 맞출 순 없잖아. 정희님도 이 방송에 나온 게 훨씬 낫더라고요, 사전 인터뷰 할 때보다. 정희님이 완전 세 보이고, 딱 송혜나 씨가 정희님 보자마자 세다 막 이랬거든요. 누가 봐도 엄청 세 보이고 본인도 그걸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세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친해지면은 장난도 많이 치고 반전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 친해지면은 장난도 치고 누구나 그래. 안 세 보이는 사람도 친해지면은 장난치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정희님은 이렇게 외모가 셋인데 비해서 되게 착하고 순하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남자들한테 들이대지도 못하고, 그렇다면은 그게 반전 매력이잖아요. 근데 정희님은 외모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그 남자들한테 되게 집착도 하시는 것 같고 감정적이신 것 같고 무섭게도 보이고. 미리보기에서 정희님은 우시더라고요. 정희님 같은 분이 울면 무서워. 정희님은 대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 독일에서 8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희님은 특이하게도 혼자 유학 가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랬대요. 정희님은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독일에 살 때 6년 동안 연애를 했대요. 6년 동안 연애를 독일 사람하고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정희님은 공유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하고, 테토남, 섹시남 그런 사람들이 좋대요. 근데 여기서 외국에서 그렇게 유학을 하신 동안에 6년 동안 외국 남자와 독일 사람과 연애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번에 나는 솔로 31기에서 남자춘자들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남자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장기 연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장기 연애도 뭔가 여자든 남자든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독일에서 독일 남자와 6년 동안 장기 연애했다는 게 그닥 조금 남자들이 흔쾌히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찌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좀 뭐랄까 뭘 모르는 그딴 소리 함부로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정희님이 이렇게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다 오셨는데 좀 경순이 때문에 울고 많이 질투심도 느끼고 여자분들하고 신경정도 하고 많이 그러실 것 같아서, 이번 31기는 정희님 덕분에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정희님 직업 나왔나요, 여러분? 정희님 직업 뭐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정희님 직업 뭐 있을 것 같은데. 세미 돌싱 특집이네라고 하시네요. 근데 진짜 이게 막상 순자님이 장기 연애한 본인 스스로를 세미 돌싱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더 뭔가 장기 연애에 대해서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정희님이 변호사라고요? 확실히 변호사예요? 맞아요, 변호사 느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변호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희님이 변호사는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은, 그 변호사분들이 화장을 이렇게까지 잘 안 해요. 왜냐면은 변호사분들이 본인들을 수임하는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희님의 이런 모습이 그 고객들한테는 부담되는 화장과 느낌이라 가지고 변호사가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변호사분들 특유의 그런 여자분들도 느낌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변호사분들 특유의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정희님은 변호사 느낌은 많이 없어. 슈퍼테드님이 변호사 찾아갈 느낌이래. 그치, 변호사 찾아갈 느낌이긴 하지. 아니, 변호사일 수도 있긴 해요. 물론 반전으로 변호사일 수도 있겠지. 근데 변호사보다는 변호사 이미지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변호사가 아니라 아마 다른 거지 않을까, 다른 직업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 출연자랑 직업이 같다고 했는데 오늘 나온 남자 출연자 직업 공개된 게 변호사분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다음 주 자기소개할 때 남자 출연자들 직업들 다 나오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남자 출연자분과 비슷한 직업이 있겠죠. 정희님이 오늘 빵표 받아가지고 경수씨한테 되게 배신감 느낀다고 하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때 사진기사님이 정희님 사진 찍어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독일은 화장품이 유명한데 화장품 회사 아닐까요? 그럴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희씨가 막상 화장을 그렇게 뭔가 이쁘게 잘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화장품 회사보다는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거 하는 분이지 않을까? 아, 국제 변호사인가 그러면은? 정희씨 국제 변호사예요? 우리나라 변호사는 아니고 국제 변호사인가? 근데 분위기가 변호사가 아니야. 변호사분들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여자 변호사들 분위기. 장기 연애에 대해서 하지 말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장기 연애 막 물음표 하더니 장기 연애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막 이러더라고. 진짜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냥 물음표 하는 거야? 맞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말 장기 연애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순자님이었나요? 순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미 돌싱이라고. 딱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야? 이거 남자 출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순자님이 세미 돌싱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순자님도 6년인가 7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세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장기 연애하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시기를 놓치게 돼요. 잘못하면 결혼 정년기도 훅 지나가 버려. 그 인생이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 남자랑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연애하다가 어차피 얘는 한결같이 늘 마음이 그대로예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냥 습관처럼 연애하는 거야. 습관처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말이 결국 헤어지게 됐을 때는 너무 데미지가 크다. 특히 여자분들이 데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너랑 결혼할 거야 이게 아니라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대책이 없어. 생각이 없어. 여자친구니까 만나서 뭐 뽀뽀하고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 그게 여자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결혼 정년기라는 최적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너무 크리티컬하게 된다는 거지.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뭔가 보기만 했을 때는 3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 3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유독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장기 연애를 하고 지금 내가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라면은 지금 더 조바심이 나가지고 더 이번에 나는 솔로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기 연애하다가 결혼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다들 여자 출연자분들이 나이대가 30대 중반 혹은 후반이다 보니까 좀 조바심이 나는 상황에서 이번에 나솔에서 좀 많이 과몰입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순자님께서 세미 돌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미 돌싱이라는 표현이 딱 그런 장기 연애를 제대로 묘사해주는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분들이 나는 뭐 장기 연애 뭐 6년 했어요, 7년 했어요, 8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겉으로는 그거를 이제 듣는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불편해하죠. 그리고 장기 연애의 최대 단점은 장기 연애를 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5년 이상 연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장기 연애를 한 사람과 추억이 워낙 많이 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잘 덮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옛날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겠다, 이런 피곤함, 이런 뭔가 답답함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이것저것 그냥 불편하다는 거죠. 나랑 어딜 가도 얘가 나랑 나 만나기 전에 6년 7년 동안 딴 사람 만났으니까 나랑 오기 전에 딴 사람이랑 와봤겠네, 그 사람이랑 와봤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돌싱이나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한창 결혼 정년기 분들은 신경을 쓴다니까. 미혼인 분들 있잖아요. 미혼인 분들 뭐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장기 연애했다는 얘기 듣게 되면은 되게 조금 신경을 써. 그러니까 장기 연애가 웬만하면은 장기 연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좋지 않고, 장기 연애를 했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장기 연애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픈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장기 연애 이미지가 세미 돌싱 느낌이야. 나는 지금 완전 아가씨 그리고 총각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세미 돌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미 돌싱 만나라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 나는 장기 연애 해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장기 연애라고 해봤자 뭐 한 1년? 오래 만나봤자 1년? 1년 정도밖에 안 만나봤는데 내가 지금 소개팅이나 해서 만난 상대방이 남자나 여자가 장기 연애를 해가지고 뭐 10년 만났대, 8년 만났대. 나는 연애 경험이 그냥 1년 정도인데 그러면은 아이고 진짜 찐사랑 하셨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괜히 찝찝하고 불편할까요? 불편하고 찝찝한 게 훨씬 커요. 괜히 내가 그 전 연인과 비교될 것 같고 그 사람의 추억에 내가 낄 자리가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이 사람이 못 잊어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를 계속 그 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교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과연 그 전에 만났던 사람만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만큼 5년 넘게 6년 넘게 7년 넘게 8년 넘게 만날 수 있을까?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장기연애했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막 좋게 보지도 않고 장기연애를 안 하고 어느 정도 만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딱 맞지 않나. 결혼 정년기에는. 결혼 정년기에 장기연애를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만큼 어리석은 연애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탁형 장기연애 이력을 밝히면은 그 상대방은 괴로움 속에 섀도우 복싱합니다 평생. 근데 장기연애 이력을 밝혀도 되는 경우 있어요. 돌싱들한테 말해도 돼. 돌싱이나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연애 한 5년 했어. 근데 내가 만난 상대방이 장기연애 한 10년 했대. 오픈해. 그런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진짜로. 나는 장기연애 해가지고 뭐 한 5년 했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한 10년 동안 만났대. 뭐 동거하고. 그러면 시원하게 까면 되지 뭐. 아우 나도 장기연애 5년 정도 했는데 정말 10년이면 오래 하셨네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상대방이 나는 장기연애 5년 했는데 상대방 장기연애 1년도 안 해봤어. 제일 오래 만나본 게 1년 정도야. 그러면은 안 좋다는 거예요. 3년 사귀면서 동거하면은 절대 서로 못 잊나요? 근데 여러분 다 잊죠. 근데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지나간 인연들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그냥 추억들로만 남는 거지 기억으로. 근데 그런 걸 알게 된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보통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일도 안 만나고 여러 명 만나든 장기 연애를 뭐 여러 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제 라이브 보신 분들 중에서도 장기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장기 연애에서도 사람이 괜찮으면 상관없다.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실 텐데 보통 보면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 장기 연애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장기 연애에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고 장기 연애를 안 하는 쪽이 괜찮다는 거죠. 연애하다 보면 3, 4년 후딱 가지 않나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근데 결혼 정년기 때 그렇게 장기 연애하는 거는 저는 별로 대책 없이 계속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솔로에서 40대 특집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 출연자분들이 보통 90년생, 88년생 분들 많이 나오셨었고 저는 그런 분들이 홍기를 놓치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대다수는 그냥 연애를 이제 결혼 정년기 때 결혼하지 않을 남자를 만나다가 그런 남자는 헤어져가지고 홍기를 놓쳐서 결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30대 후반 40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면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는 거죠. 장기 연애의 본질이 반동거 또는 동거 같습니다. 동거하면은 사실로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장기 연애 그렇게 6년, 7년 넘게 했고 10년 가까이 했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거의 뭐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거의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들 그래요. 외국에서는 쿨해가지고 뭐 동거 문화나 그런 게 발전돼 있으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남자든 여자든 장기 연애 했다고 하면은 거의 뭐 결혼 생활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장기 연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죠. 아무튼 순자님이 6년에서 7년 정도 장기 연애를 했다고 하면서 장기 연애가 세미 돌싱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순자님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키가 크고 무쌍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니 있는 사람 귀니 있는 사람이 그게 귀여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비비님께서 낯설에 나와서 안 밝힐 수도 없고 손해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밝히면 또 어때? 그게 뭐 서류에 남는 것도 아니고 안 밝히면 또 어때요? 꼭 내가 장기 연애 했다는 거를 너무 그렇게 정직하게 밝힐 필요가 있나? 물론 요즘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30대 초반이신 분들의 솔직한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뭐 안 밝혀도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과거 연인과의 추억이나 경험들 그리고 연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남자나 여자나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해요.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상대방한테 내가 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 만나기 전에 누군가 만났겠지, 누군가와 사랑을 했겠지 하고 그냥 잘 모른 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잘 희미하게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구체화되고 선명화되면 될수록 불행해집니다. 이거는 정확해, 확실해.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내가 전에 누굴 만났고 누구랑 어딜 갔고 무슨 추억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거를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제일 멍청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대충 알고 있단 말이야. 나도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너도 누군가 만났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내 전 여친이 어땠다, 내 전 남친이 어떻다, 그거를 막 구체화시키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어.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는 겁니다. 멍청한 거죠. 아무튼 비추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남녀간에 그렇게 오래 만나는 거 아니라고. 남녀간에 너무 오래 만나면은 좋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 해서 결혼 생활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막상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뭐 이혼율이 낮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장기 연애를 해서 좋은 거는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장기 연애에서 좋은 건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번에 31기는 장기 연애 특집입니다. 장기 연애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사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저는 가장 빨리 바뀌게 되는 게 특히 20대 30대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가장 빨리 바뀌게 되는 게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내가 어떤 특정 기간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수준과 그런 순간으로 머물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나서도 장기 연애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그런 후유증이 최소 한 1, 2년은 가. 그러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너무 커. 헤어지고 나서 내가 5년 넘게 만나고 6년 넘게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바로 한 달 만에 정리가 돼가지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른 남자 만나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뭔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그 인연을 놓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금방 마음 정리가 안 돼. 근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정말 깡패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솔로만 보더라도. 그러면 순식간에 나는 30대 중후반이 돼버리는 거야. 내 결혼중년기 때 남자를 장기 연애하다가 그 남자하고 이제 깨지게 되면은 연애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별 후유증이 1, 2년 간다 쳤을 때 순식간에 37, 38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 연애가 특히나 여자분들한테는 데미지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뭐 장기 연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하라고. 장기 연애를 하되 딱 뭐 한 2, 3년 연애하고 한 3년 차부터는 결혼 준비하자 해서 계획을 하고 하는 연애라면은 그런 장기 연애라면은 되게 알차고 좋을 수 있는데 결혼 중년기 때는 우리가 한 1, 2년 만나다가 결혼해야지. 우리 뭐 3년 만났으니까 뭐 결혼 언제쯤 하자. 이런 게 당연히 오가야 되는데 그냥 뭐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시간 흘려보내는 거는 너무 그건 무책임한 거야. 본인 스스로한테도. 순자님이 세미 도식이라 해가지고 쭉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순자님은 순자님 본인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서 나는 에너자이저다. 그리고 경제관념이 좋다. 내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상대가 조금 덜 모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상대방은 조금 덜 모아도 상관없다. 이게 막상 진짜 상대방이 진짜 덜 모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상대방이 덜 모았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순자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상대방이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거나 모은 게 쥐뿔도 없어. 그러면 진짜 순자님이 진짜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순자님이 미리 보기에서 너무 설레가지고 0시간 잤다고 하고 그리고 한 남자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설렌다 그러고 계속 그랬는데 아마 그 설레는 상대방이 경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순자님도 경수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채팅에 계속 장기연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장기연애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난 그래도 장기연애를 해서 오는 날에 내가 있고 난 좋은 추억들이 많다. 내가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탁형 이 새끼 네가 뭔데 왜 이렇게 재수없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좋은 추억이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한테도 좋은 추억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좋은 추억일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장기 연애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추억들이 많고 경험들이 많다는 게 내가 앞으로 만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그 사람한테도 좋은 추억이겠냐는 거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탁형님 순자를 좋게 봐서 말하긴 그렇지만 옥순이나 정희는 보기에나 나대고 다니지 순자는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남편 피곤하게 할 것 같아요. 예전 NRG 멤버 노유민 부인처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 느낌이 납니다. 라고 하시는데 순자님이요? 저 순자님 좋게 안 보는데요? 오해예요 오해. 딱히 엄청 좋게 보는 출연자도 없고 엄청 나쁘게 보는 출연자도 없고 초반에 이제 차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실 때는 되게 밝고 귀엽게 보여져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자님이 딱 보니까 되게 이쁘고 밝고 귀여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예금보호 공사요? 와 공사면은 멋있네. 제가 아까 순자님 리뷰할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순자님이 내가 이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게까지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실제로 그 남자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의 남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자기 말한 거를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말은 나는 나보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남자가 뭐 돈을 많이 못
많았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쉽지. 진짜 그렇게 나보다 완전 그냥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털이 남자 그런 자 만나게 되면은 이 순자님이 막상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야. 나보다 개털인 사람 싫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지. 나는 나보다 개털인 사람도 품을 수 있어.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보여주기식 같아가지고 좋게 안 보여져요.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이쁜 여자가 좋아요. 당연한 거잖아. 근데 저는 얼굴 안 봐요. 이거는 안 믿는다는 거야. 저는 부자가 좋아요. 당연하지. 근데 전 돈 안 봐요. 이거 못 믿겠다는 거야.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본인이 상당히 더 이렇게 많은 그런 거를 품을 수 있고 이해심이 많고 그런 척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좋게 안 보여져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막상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통장에 2억이 있는데 통장에 200만 원도 없는 남자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전 인터뷰에서는 그럴 것처럼 얘기했는데 막상 손자님이 내가 통장에 2억 정도 모았어. 근데 내가 사람은 괜찮아가지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통장에 200이 있대. 이거 과연 오케이가 될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영숙님이 사전 인터뷰할 때랑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서 나왔을 때랑 제일 뭔가 차이가 컸어요. 이름표 떼고 그럴 때는 되게 샤랄랄라하고 뭐 얼굴도 너무 이뻐 보이고 그랬었는데 사전 인터뷰할 때는 너무 좀 다른 사람 같더라고. 영숙님 어머니가 나오셨나?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약간 그랬어. 영숙님이 처음에 입장하고 앉아 계실 때 남자 추녀들이 다 자기들 소개하고 인사하고 말 걸고 그랬잖아요. 영숙님의 인상이 남자들이 되게 좀 호감을 갖고 좋아할 만한 인상이에요. 영숙님은 20대 때 7년 동안 장기 연애를 했었대요. 영숙님은 20대 때 7년 동안 장기 연애를 했다고 하셨는데 남PD님이 한 남자한테 꽉 잡혀 있었다고 하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리고 영숙님은 바디 프로필 대회에 나갈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시고 본인이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상대방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여도 괜찮다. 상대가 프리랜서여도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 내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데프콘 형님이 영숙님 보고 22기 영숙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약간 얼핏 보면은 22기 영숙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외적으로는. 근데 성격적으로나 이런 것도 뭔가 22기 영숙 느낌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주요 장면에서 영숙님이 첫인상 투표에서 남자들한테 4표 받았잖아요. 제일 인기녀가 됐는데 근데 영숙님이 좀 말이 많으세요. 말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말을 되게 좀 상대방이 듣기 좋은 상대방한테 다 들어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되게 길게 늘어놓는 느낌. 내용은 없는데 그냥 말만 많은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좀 되게 영숙님이 얘기할 때 집중도 안 되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영숙님이 이번에 나는 솔로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들떠있는 와중에 남출들한테 제일 인기녀가 돼가지고 물표까지 받다 보니까 영숙님이 조금 너무 업된 느낌이었어. 그냥 일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느낌 텐션이 아니라 방송인데다가 자기가 인기녀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막 업돼가지고 뭐 들떠있는 느낌? 제 생각에는 좀 영수님이 남자들이 알면 알수록 인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영수님 인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한번 울지 않을까 싶어요. 데프콘이 초기 왔는지 22기 영숙 느낌이라 했습니다. 가식적인 리액션 느낌. 오늘 그대에서 앉아있을 때 자기를 선택해준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그냥 정말 피상적인 얘기, 별 의미 없는 얘기 계속 영숙님은 말을 걸고 얘기하시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영숙씨가 사회성이 좋다, 남자들 어색하게 안 하고 말을 잘 걸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되게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한테만 그러던가. 근데 4명한테 모두한테 그랬잖아. 4명 모두한테. 의미 없는 그 인기관리용?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영순이 노무사래요? 그래요? 벌써 출연자분들 직업들이 조금씩 나오나 보네. 여자 출연자분들이 나이대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정숙으로. 정숙씨 뭔가 피아노 치거나 클라리넷, 플룻 이런 거 할 것 같은 정숙님. 첼로 같은 거 하시나? 뭔가 악기 다룰 것 같은 정숙님. 정숙님은 서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신중하대요. 나는 정숙 괜찮던데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정숙님 괜찮아요. 정숙님이 차분하시고 괜찮으셔. 근데 딱 얼핏 봤을 때 서인영 느낌 나요. 그러니까 세 보여. 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고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서인영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세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정숙님은 러닝, 명상, 독서 이런 것들을 자주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가 기독교래요. 상대방이 기독교를 싫어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제가 리뷰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저랑 친한 사람들 다 기독교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워낙 이제 채팅에서나 이런 거 볼 때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정희님 되게 차분하시고 좋거든요. 차분하시고 사람도 좋아 보이시고 그리고 요즘 다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사람들도 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되게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요즘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얘기 하면은 본인이 마치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고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정숙님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정숙님은 되게 차분하고 괜찮으실 것 같은데 왠지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 고민 상담 해주다가 가실 것 같은 느낌? 커플 되기 어려울 것 같아. 경수님이 선택한 여자분 영자님. 영자님 대구 토박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상경한 지는 5년 차래요. 영자님은 피팅 모델도 하고 동대문에서 옷도 판매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인 되어서는 아예 경제적 독립을 해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자님의 특이사항은 10년 연애. 아마 대학교 학생회에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영자님이 30대일 것 같아요. 30대. 20대 전부를 아마 그 전남친하고 보내신 것 같아요.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더라고요. 헤어지고 만나고 그렇게 장기 연애를 10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기 연애의 또 단점. 나를 만나면서 장기 연애했던 여자나 남자를 만날까봐. 왜냐면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이렇게 했으니까 괜히 불안하잖아. 괜히 좀 불안할 수 있어. 근데 아마도 10년 장기 연애 했으면은 군대를 기다려줬겠죠. 군대 기다려줬으니까 10년 연애했겠지. 영자님이 30대 초반처럼 보이니까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영자님은 장기 연애했던 남자분하고 헤어지고 이번에 나는 솔로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영자님이 피팅 모델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자님이 키가 크신가? 영자님도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외모와 사전 인터뷰할 때 외모가 많이 다르셔가지고 화장법이 다른 건가?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사전 인터뷰할 때는 아이린 같지 않던데. 사전 인터뷰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이던데. 아, 영자님 168 맞다. 여러분 영자님 168이라 가지고 영자님은 웬만하면 남자분이 키가 컸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샵에서 해주는 화장이랑 본인이 하는 화장이랑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차이가 커? 영숙님도 그렇고 영자님도 그렇고 좀 그때 차이가 커가지고 의아했어. 물론 영자님이 미인이십니다. 원픽을 뽑으러 한다면 영자님. 맞아요. 전효성 느낌 나요. 전효성 느낌. 아마도 영자님하고 정희님이 경수씨를 두고 경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장기연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나의 장기연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단점이 될 수밖에 없고 웬만하면 그냥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다 나만의 추억으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나의 대단한 경험인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없이는 딱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너무 여자분들한테는 크리티컬해지고 그런 얘기였어요. 장기연애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야. 뭐 그거 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장기연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막 깊게 연애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근데 이제 나 혼자만의 추억과 경험으로 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를 만날 때는 누군가한테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영자가 위너 아닌가요? 경수가 왔는데. 근데 저는 경수나 영철이나 영수나 영호나 다 남자들 그냥 또이또이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경수씨가 압도적으로 잘생기게 보여지나봐. 저는 그냥 다 또이또이 같은데. 근데 영자님은 첫인상 선택에서 경수씨가 와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영철씨가 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그리고 영자님 원픽이 원래 영철씨였잖아요. 근데 영철씨가 본인을 선택 안 해줬기 때문에 영자님은 자기를 선택해주는 남자가 좋다고 하면서 경수님이 좋아서 경수님 그네까지 밀어주더라고. 근데 영자님은 경수님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정희님하고 피 터지게 경쟁할 것 같습니다. 옥수님은 아까 많은 분들이 긁지 않은 복권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살 빼면 이쁠 거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원래 살 빼면 다 이뻐요. 원래 살 빼면 안 이쁜 사람이 어딨어. 살 빼면 남자들도 잘생겨지고 살 빼면 다 똑같아. 근데 살을 못 빼잖아. 살 빼면 이쁜 거 누구 몰라. 근데 이제 살을 못 빼서 문제지. 살을 못 빼서. 옥순씨도 키가 크더라고요. 광수씨보다 키가 컸어요. 광수씨가 옥순씨를 마중 나왔는데 광수씨보다도 키가 크더라고. 홍현이 맞아요. 홍현이 느낌 있다. 홍현이 느낌. 그리고 여러분 일단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살이 쪄버리면은 위도 늘어나 있고 살도 늘어나 있고 그래가지고 살을 뺀다 하더라도 금방 또 요요 와서 다시 또 찌고 그래요. 애기 나면 더 많이 찌고. 그래서 한 번 찌면은 금방 다시 또 돌아가. 옥순씨가 들어왔을 때 남자 출연자들이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영숙님하고 영자님 왔을 때 너무 온도차가 컸어. 옥수님 왔을 때. 그 옥수님이 성격이 밝아가지고 웃음소리도 되게 호탕하고 잘 웃으시고 그랬잖아요. 뭐 되게 긍정적이고 밝으신 분 같아.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옥수님한테 끌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옥수님은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노빠꾸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니까 내가 만나게 되는 남자도 내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이방인 같지 않길 바란다. 나도 시댁에 잘할 수 있으니까 남편도 그래 주길 바란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별로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외향적인 사람도 결혼하게 되면은 내향적으로 바뀌거든요. 특히 남자분들은 다 체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피곤해하고 쉬고 싶어하고 조용히 있고 싶어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옥수님은 우리 가족이 화목하니까 내가 결혼하게 되는 남편은 우리 가족의 화목에 어울리는, 그렇게 이방인 같지 않고 같이 함께 어울려주는 사람, 그런 걸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그닥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는 것도 힘들어 진짜로. 아무리 옥수님이 텐션이 좋다 해도 둘이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 그리고 옥수님의 텐션은 힘들어할 수도 있어. 옥수님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조000님 말씀대로 결혼하면 독립입니다. 독립. 근데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방인 같지 않게 느껴져야 된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 거. 옥수님이 남PD님한테 그 사전 인터뷰 할 때도 되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PD님한테 내가 이름을 받게 된다면은 무슨 이름 받게 될 거 같냐고 남PD님한테 물어보니까 남PD님이 바로 옥수는 아닐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옥수는 이름 받았잖아요. 남PD님이 얘 봐라, 얘 별로 뭐 떨려하지도 않고 나한테 이런 걸 질문해? 너 옥수는 해봐. 맥인 것 같은데? 뭔가 괜히 출연자가 사전 인터뷰 하는데 역으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얘 봐? 해가지고 맥인 것 같아. 자기 이름이 뭘 것 같냐고 남PD님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남PD님이 제 생각에는 네 옥순 해라, 네 옥순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저 사람이 왜 옥순이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 들게끔 옥순을 준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옥순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 이번에 30일에서 만난 남자 출연자랑 너무 뽀뽀를 빨리 하고 싶고 스킨십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솔로나라를 빨리 나가고 싶대요. 옛날에 이식기 정숙씨가 솔로나라 와서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그런 거 보고 왜 저래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본인이 여기 와보니까 그 남자 출연자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스킨십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뽀뽀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옥순씨가 남자 출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자취하게 되면은 그 남자 출연자 오피스텔에 가 있을 거라고 막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던데, 그게 영식님인가? 영식님이 오피스텔 자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송도에. 그게 영식님인지 아니면 다른 남친인지 모르겠어요. 725님께서 남자 쪽은 무서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무섭지. 혼자 있고 싶은데 쳐들어온다고 하면 무섭죠.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연애할 때부터 우리 집 와서 살겠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고 그래. 어쩌다 한 번씩 자고 가는 게 좋지, 아예 짐 싸가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하면 좀 불편하다니까. 옆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 나오게 월세로. 아 그래요? 아무튼 조금 너무 막 이렇게 훅 들어오면은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이 그러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남자들도 똑같아요. 또 옥수님 이렇게 하고, 옥수님 다음에 현수님도 여러분들 보기와 다르게 5년 장기 연애를 하셨습니다. 5년 장기 연애를 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장기 연애를 많이 하셨어. 그리고 나서 결정사도 가보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남자분들 많이 만나보려고 했는데 다 인연이 안 돼가지고 안 됐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현수님은 장기 연애를 하셨었다. 현수님은 별로 분량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네, 현수님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